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일본 석간 후지신문에 실린 야마토 대학 교수인 이와타 아츠시가 쓴 10월 30일자 기사 일본의 선택을 소개해드리고 또 이에 대한 야후 재팬에 올라온 댓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석간 후지는 일본에서 가장 극우적인 산케이 신문이 운영하는 석간 신문입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이 산케이 신문과 비슷한 수준의 편협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우경화되어 가고 있으며 극우 세력이 강성해지고 있는 반면 시민 단체를 포함하여 중도나 좌익 진영의 소리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문제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이를 경제 침략으로 본 민간 차원에서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및 일본 여행 금지운동, 또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지소미아 즉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등의 일련의 흐름은 한일 관계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현안 관련 한국의 여론을 접하는 것은 야후 재팬을 통하여 조선, 중앙, 동아, 연합신문 등의 일본어판 기사를 주로 접하기 때문에 아주 왜곡되고 편향된 뉴스를 한국의 주력 여론인 양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일본의 지도층이나 지식인들도 같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 역시 현안에 대해 초강경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의 이낙연 총리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러가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모든 사안에 대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한국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해결되었다는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의 여론조사도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일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일본 기사 전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반일을 조장시킨 나쁜 역사와 국내 세력의 존재, 문정권을 응석 부리게 하지 마라. 일본은 지금이야말로 의연한 대응을 일미 양국이 한국 문재인 정권과의 결별도 시야에 넣어두고 있다. 국제 정세의 격변이 있는데도 한일의 군사정보, 포괄정보협정, 지소미아의 파기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베 신조 정권은 국가 간의 결정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고 여러 가지의 반일 폭거를 반복하여 온 문 정권을 결단코 응석 부리지 못하도록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국을 우쭐하게 해서 버릇이 나빠지게 한 나쁜 역사와 주목해야만 하는 국내 세력의 존재란 무엇일까? 신진기회의 정치학자 이와타 아츠시가 집중 연재 일본의 선택으로 다가왔다. 한나라 때 중국의 이웃나라에 야랑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다. 중국의 역사서 사기에 의하면 어느 때인가 한나라 사신에게 야랑국 국왕이 우리나라와 한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대국인가 물어서 질리게 했다고 한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실력 있는 상대를 깔보는 듯한 행동 거지를 야랑자대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일화 때문이다. 한국의 문 정권에 의한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났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무례한 반일 행동을 보고 있으면 현대의 야랑국으로 보인다. 즉 강제징용 노동자의 비정상적인 판결이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어 고압적인 태도로 일본 정부, 일본 기업에 치근거리거나 등치는 것 같은
반일 행동은 일본 정부, 일본 국민이 화난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야랑자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단지 한국을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 왜 한국이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반일 행동을 취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과거의 일본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터무니없는 트집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주장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한국 정부의 반일 행동을 조장해온 면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명치 유신의 주역인 사이고 다카모리의 말을 모아놓은 남주 옹유훈의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 현대어로 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바른 길을 걷는데 일을 시작할 때가 되어 나라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싸울 각오가 없으면 외국과 교제를 할 수가 없다. 상대국의 강대함에 위축되어 스스로의 주장을 굽히고 원활한 관계만을 우선시키려고만 한다면 경멸을 불러올 뿐 우호관계도 잘 이루기가 어렵고 최종적으로 상대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야랑국과 같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자만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의 주장할 바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아베 수상은 24일 한국의 이낙연 총리와 회담을 할 때 징용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한일 문제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되는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일본의 주장을 당당하게 한국의 수상에게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쾌거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자국을 위한 주장을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항상 한국의 부당한 주장에 양보를 해온 것이 역대의 정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당당한 발언은 정말로 믿음직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일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기쁘게 생각했다.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큰 장벽이 되는 것은 이러한 의연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진보주의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다. 7월 25일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한 77명의 참가자들이 서명을 호소했다. 성명 참가자들을 보니 법정대학 교수인 야마구치 니로씨, 도쿄 공업대학 교수인 나카지마 마타케시 씨, 무사시 대학 교수인 나가타 코조 씨, 도쿄대학 명예교수인 와다 하루키 씨, 정신과 의사인 카야마 리카 씨 등등 언제나 그 면면들이다. 이 공동 성명에 있는 것을 읽으면 현기증이 날 것 같은 기분에 빠져버린다. 예를 들면 이 성명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특별한 역사적 과거를 가진 일본과 한국의 경우 대립을 한다고 해도 특별히 신중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과거 일본이 이 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 지배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별하고도 신중한 배려가 바로 한국의 반일 행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일본이 특별하고도 신중한 배려를 계속해온 결과가 바로 현재의 한일 관계인 것이다. 주장해야만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한일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많은 일본 국민들은 아베 수상과 같은 의연한 태도를 가지기를 바라고 있다. 사죄하고 심지어는 땅에 무릎 꿇는 사죄까지 한 하토야마 6.25 전 수상과 같은 태도로는 상대에게
경멸을 당할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어서 이 기사에 대한 일본 반응입니다. 야후 재팬에 올라온 호감 돋은 댓글입니다.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양보하면 지금까지 참아온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와 약속해봐야 의미가 없다. 양보하면 자손대대로 화가 미친다. 이 나라와는 일절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일본이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대화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를 항상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리는 것은 한국 측이니까 문 정권이 진지하게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개선의 여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일이 있을 때마다 타협이나 양보를 반복해서 부드럽게 처리해왔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이번과 같이 하나하나 안건을 분명화해두는 것이 중요하고도 중요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입장을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며 나라의 수반이 한 번의 합의로는 전부가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발언하는 나라와는 신뢰관계가 형성될 리도 없고 문 정권이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는 상대와는 타협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전략적 무시가 가장 좋은 방책이다. 자방자치단체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가야 한다. 기사에 찬성합니다. 지금까지의 처리 방법은 잘못되어 있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연하게 되응을 지금부터라도 부탁합니다. 아주 좋은 기사이군요. 지금은 잃어버리고 있었던 일본인으로서의 자만감을 되찾아올 절호의 찬스. 말씀하신 대로 의연한 대응을 계속해 가서 강함을 계속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봐도 지극히 당연하고 여기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의 다수 의견이며 여론조사 결과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양보한다면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은 비참한 결과에 봉착할 것이다. 라는 여론 형성을 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연말까지 어떤 의미에서 정념 즉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는 마음이 필요하고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번만은 어떠한 양보도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 썩부리게 해온 청구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마이너스의 유산으로 남는다. 대등한 입장에서 의연한 태도로 타개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완전히 공감한다. 싸움을 회피하는 만큼의 의미 없는 타협은 결국은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전쟁으로 연결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상대국의 방자함을 타이르고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웃 국가로서의 배려라고 생각한다. 의연한 대응과 정중한 무시, 그리고 일관된 주장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란다. 설사 그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절대로 양보는 안 된다. 이것이 라스트 찬스일지도 모른다. 적인지 아군인지의 판단은 자국만의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이쪽이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적대적 행동밖에 하지 않는 상대는 적으로 간주하는 것 이외의 선택은 없습니다. 굳이 적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신뢰할 수 없는 상대를 아군으로서 존중하는 것도 잘못된 대응이겠지요. 앞으로도 의연한 태도로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아베 정권의 자세가 앞으로도 거기지 않고 철저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지금까지의 정권이 특별히 신중한 배려로 적당히 잘 수습해와서 잘 되어가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상대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눈치챘어야 했다. 앞으로도 장래에 화근이 남지 않도록 어리광부리지 못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특별한 배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
야마구치시라든가 와다시의 면면을 보면 실제로 노동도 알지 못하고 실제 경험도 전혀 없다. 그들의 사는 세계를 일반화하여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예를 들면 얘가 좋지는 않지만 야구에 나가시마 씨는 야구라고 한다면 어울린다고 하겠지만 정치가라고 하는 경우 의문보호가 붙을 것이다. 진보적 문화인은 평화애호가로 약자의 편이라는 발언을 하지만 선두에 서서는 행동하지 않는다. 사실은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복하지만 특별한 배려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미 국내든 국외든 적들만 있네요. 완전히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빨리 단교를 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 정답 같네요. 늦어지면 또 무슨 트집을 잡혀서 귀찮아질 겁니다. 문정권에게 어리광부리지 말라 라고 하지 말고 한국에 어리광부리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이 최근 들어서 한국과 관계를 단절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계속되어 쌓인 것으로 관계를 단절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의는 반일이니까 반일을 호소하지 않으면 정권을 잡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이 우호를 추진하는 것은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지? 지금의 상태를 최악의 관계라고 하지만 이것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한국에서 본 상태이며 일본으로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최상의 상태일 뿐이다. 한국에 협박당한 돈을 국내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일본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오랫동안 계속된 빙뜯기는 체제를 단절할 때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의 투덜거리면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 국민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사랑의 회초리라는 이름의 한국과의 단절을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민주당 정권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반도체 재료 문제에서 규제가 아니고 엄격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 것 같은데 다음에 진짜 제재가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줍시다. 저 민족은 맥주의 불매 정도가 아닌 정말로 심각한 현실을 들이대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현 정부와 약속을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저 나라는 발전하지 않을 뿐이다. 이때야말로 키에 맞는 나라 만들기를 해주기 바란다. 만약 일본이 지금과 같은 의연한 태도를 옛날부터 유지했더라면 한국이 지금과 같이 발전했을까? 처음 한국에 간 것이 아마 30년 전이었지만 당시의 광경을 지금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노력해서 일본을 쫓아와 경쟁하려고 허세를 부리더라도 어차피 일본에 자금이 들어간 것이다. 일본에 자금이 없었으면 30년 전 그대로였을 것이다. 그러한 편이 한국으로서는 더 좋지 않을까? 완전 그대로이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성숙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현재 현안에 대한 일본의 여론은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입니다. 일본 정부 또한 중심 현안인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원상복귀라는 강경 자세를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한일 냉전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 불가의 상태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한국의 11월 경제 위기론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편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시청자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